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호주 조기역 전문 꽃보다 호주 마리아 원장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죠. 요즘은 방학 때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패키지 여행도 많이 가지만 개인적으로 숙소와 일정을 어레인지해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직접 현지 마켓도 가고 현지 식당도 가다 보니 영어가 능숙하지 않게 되면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영어 회화가 능숙하지 않다 보니 현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디테일하게 메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는 그냥 시그니처 메뉴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지에서 대화 전달이 잘 안 될 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있긴 했지만요. 내가 중국어를 조금 했었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안 갔을 때는 정말 영어의 불편함이 뭔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해외여행도 국내 여행처럼 많이 가는 시대다 보니 내 자녀만큼은 내가 느끼는 영어의 불편함 없이 인생을 살게 하고 싶고 앞으로 점점 더 글로벌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세계 어디 가서 영어를 이야기해도 불편하지 않게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호주로 조기 유학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주 초등학교 조기 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과 조기 유학을 가는 나라가 다양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조기 유학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주로 가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주 조기 유학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는 동시간대이다. 동시간의 중요성, 시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간 이상 차이 나는 미국,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호주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동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가 호주로 조기 유학을 온 가족이 있는데요. 그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북미는 시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한국은 낮인데 거기는 밤이나 새벽이어서 연락할 때 아주 불편했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호주의 검증된 학교 시스템. 호주 공립학교는 주 정부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립학교도 유학생을 받는 학교는 일정 기간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생을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사립학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학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일정 프로세싱을 거쳐 트레이닝을 받은 후 일정 요건을 갖춘 후에 유학생을 받는 학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호주 공립학교는 교감 선생님께서 유학생을 관리하시며 호주 사립학교는 유학생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유학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학제와 시작일이 동일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첫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인 2월에 학제가 끝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12월 말까지 다니면 그 전에 기말고사도 보고 해서 학년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호주는 1월 말에 우리나라 3월 초에 해당하는 첫 학기가 시작이 되며 12월 중에 학년이 마무리되므로 자녀 학년이 다운되거나 업되지 않고 재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돼서 호주는 우리나라와 학제 시작일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주 날씨는 온화한 날씨이다.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날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남반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계절과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월이면 여름인데 호주는 7, 8월이 겨울입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덥습니다. 여름은 전 세계가 다 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시드니, 멜번의 겨울은 한국의 11월 정도, 브리즈번은 10월 정도로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지 않고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호주는 치안이 안전한 국가이다. 호주는 치안이 세계 안전한 나라 20위에 드는 만큼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지에 계시거나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치안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음은 호주 유학 입학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호주는 학년 시작일이 1월 말이며 우리나라 3월 시작처럼 첫 학기에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년에 총 4개의 텀으로 이루어지며 한 텀은 9주에서 10주 정도 됩니다. 각 텀이 끝나면 2, 3주 짧은 방학이 있고 마지막 텀 4가 끝나면 다음해 1월 새로운 학교 시작일까지 약 6주에서 7주 정도의 방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생은 각 텀이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 즉 1년에 4번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학교를 신청하냐는 건데요. 국립은 호주 주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신청을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정해진 입학 시기 마감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7년 1월 학기 신청 마감일은 브리즈번 골드코스트는 올해 9월까지이며 시드니와 멜번은 올해 10월입니다. 가능하시면 학교 신청을 여유 있게 약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유학생은 학교로 입학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학비를 낸 후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생활기록부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학교 입학에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청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호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일찍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호주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학비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공립초등학교는 우리나라 공립학교처럼 호주는 공립학교가 주정부 산하교육청에서 관리 운영됩니다. 유학생 학비는 주정부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에 있는 공립학교 학비는 어느 학교를 가던 학비가 동일합니다. 호주의 주별 학비는 약간 상이하며 2027년 내년 호주 공립학교 학비는 연간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입니다. 호주 사립학교는 초중고의 모든 학력이 담보되어 있는 학교이며 호주 시설과 운동장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비는 연간 3,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며 사립에 보내는 호주 현지인도 유학생이 내는 금액의 60-70% 이상의 학비를 낸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에 비해 학교 시설이 좋으며 다양한 예체능 과목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호주의 모든 초중고 학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태국, 베트남의 국제학교처럼 대부분 학생이 해외에서 온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 아이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속에 유학생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호주는 법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서 현지 아이들이 입학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유학생의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혹은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몇 개의 유학생 자리를 남겨두고 현지 아이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유학생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럼 일반적인 초등학교 학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보시면 어떨까요? We have designated learning spaces where students explore and grow their critical thinking. We value creative arts and extracurricular opportunities. I love the many opportunities we have at school. We have choir, band, dance, sound crew, SRC and Eco Club. So we can shine beyond the classrooms. At Zips, we always space to run and play. We learn all types of sports and have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our school. 다음에는 기간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조기 유학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 학교의 복학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으로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머님들이 대부분 자녀와 함께 가디언으로 가시고 요즘은 아버님들도 가디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몇 학년 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 5학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주는 도시에 따라서 6학년 입학을 할 경우에는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6학년의 경우에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뭐든지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시기라 저희가 한국어 하듯이 호주 아이들과 같이 학교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면 어휘나 리딩, 스피킹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영어권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들지만 아이의 미래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영어가 아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호주 조기 유학을 계획하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조기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신 어머님들 하는 말씀이 자녀 영어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돌아와서 다시 영어학원을 들어갔는데 말하고 듣는 거는 문제없다고 하시면서 또래 중에 제일 잘한다고 하시면서 영어를 중고등학교까지 잘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호주 유학을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은 호주 초등학교 유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호주 중고등학교 유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전화, 카톡 연락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